우리는 진짜 다들 자기 경험에 감옥에다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OW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건 진짜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여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서 밀려도 비트코인은 그냥 욕먹으면서 갈 길을 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냐 하면,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우리가 턱시도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비탈릭 뷰테린만 턱시도를 입고,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든 여전히 곡괭이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음지에서.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주변 분들을 설득하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관심의 분야가 너무 이렇게 좀 좁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뢰사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 정부를 좋아하는 우리가 이 당이 되면 좋아하고 저 당이 싫어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정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는 굉장히 한국 사회는 신뢰가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낮은 사회는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구멍가게 하시죠. 구멍가게. 구멍가게가 그냥 일본 말에서 온 것 같긴 한데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주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은 저 물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주인이 그 물건을 빼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사실상 그 형태가 돈하고 물건을 같이 바꾸는 거죠. 마치 우리가 깽영화를 보면 깽들이 서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 부하들이 앞에서 이제 현금 다발하고 흰 가루하고 이렇게 교환하다가 또 수틀면 막 갈기고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신뢰 상태가 사실은 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상력을 확장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경험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중물 논술이라는 책의 1강이 워크북을 혹시 잘못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중물 논술 본론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워크북에는 있는데 한비자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떤 신하가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 신하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신하가 말하면 왕이 다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하가 결국은 왕에게 연못죄로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귀양을 가든가. 그러면서 왕이 신하를 고발한 내용이 재밌어요. 이놈은 옛날에 나를 없이 여겨서 같이 농장 시찰을 갔는데 자기가 베어 먹었던 과일을 짐에게 감히 자기가 한 입 먹었던 거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루는 왕만 탈 수 있는 마차를 타고 궁에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스토리냐면은 옛날에 총애를 받았을 때, 그 신하가 시차를 나가서 복숭아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왕 보고 전하 이거를 드시옵소서 했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런 쌍놈 새끼 만나 이랬을 때 왕이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거를 자기가 먹던 걸 나를 주겠냐, 이거 맛을 보라고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왕의 마차를 타고 궁을 나갔냐면 이 신하의 부모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이 왕만 탈 수 있는 마차를 타고 자기 부모를 보려고 급히 나간 거죠.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저놈을 쳐 죽이시옵소서 했는데, 야, 쟤 진짜 효자 아니냐? 저렇게 감히 왕만 탈 수 있는 마차를 죽을 무릅쓰고 자기 부모가 아프다니까, 엄마가 아픈지 아버지가 아픈지 아프다니까 저 타고 나가지 않았냐? 쟤 진짜 효자다. 쟤 상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중물 워크북 1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과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가? 우리는 과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가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빡깔로래야죠. 이건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게 빡깔로레아 수준이죠. 예. 빡깔로레아에서 제가 베낀 건 아니고요. 제가 한비자 같은 것도 읽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은근히 말하는 건데, 한비자의 그 대목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경험론, 합리론에 대한 논쟁을 이제 학생들한테 살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합리론자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에 의하면 이제 그 노예 청년을 데리고 문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증명이 되는 거냐면 태어날 때 완전한 지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 주기만 했던 것 뿐이지 않냐. 내가 뭐 새로운 거 주입한 게 없지 않냐. 얘랑 대화를 하면서 그 노예 청년이 배움이 없는 애인데 소고시키다 보니까 얘도 깨달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이합이 180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냐. 이미 우린 지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과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고요. 그 왕과 그 신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현실을 고발하죠.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 하면서 참 우리가 그 경험이 우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이건 뭐 제가 어떤 그 학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 감히 제가 그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하는 생각을 재미있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지 제가 감히 무슨 뭐 어느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는 진짜 다들 자기 경험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OW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건 진짜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여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밀려도 비트코인은 그냥 욕먹으면서 갈 길을 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냐 하면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우리가 턱시도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비탈릭 뷰테린만 턱시도를 입고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이너들은 여전히 곡괭이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음지에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미시경제학자들이 좀 메타버스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최근에 발견했고, 거시경제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시경제학은 참 과학인데, 거시경제학은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도 사실 이게 과학이냐라는 퀘스천 마크 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미시경제학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과학인데, 이게 너무 정합적이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약간 좀 메타버스라는 느낌을 제가 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미시경제학이 밝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전기를, 비트코인 전기를 응축했다가 다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냐.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농사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버스 운전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운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파일럿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저처럼.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버스를 타고 여러분이 버스를 몰지 않는데도 목적지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비유적으로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여 살린다고? 여러분들이 쌀을 키우지 않는데 먹여 살린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이 전기를 담았다가 전기를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상력은 뭐냐면 가장이 철강 무역을 열심히 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철강 무역을 해가지고 애들 입에다가 철강을 쳐넣습니까? 그럼 죽죠? 철분은 그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깨개거리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요, 히키코모리에서 혼자 책 읽다가 혼자 깨개거리고 웃고 그럽니다. 원래 제 습관인데 이거를 유튜브로 하니까 참 죄송하네요. 예.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제일 재밌어요. 미친놈이죠. 아무튼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철강 무역하는 사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시경제학적인 그 아이디어를 진짜로 갖는 거는 진짜 근대적 인간이거든요. 진짜 너무 지나치게 근대적 인간이 되면 너무 정합적인 메타버스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 현실감이 없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체 경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기름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쌀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금융도 하고, 철강도 하고, 뭐 자동차도 하지 않으면, 이제 봉쇄가 됐을 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주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전략산업이다라고 나열을 해보면 전략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마스크가 전략산업이잖아요. 마스크가. 우리가 언제 마스크가 전략산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전략산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마스크 공장이 아무것도 아닌데 안 주잖아. 그래가지고 그 인터셉트 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줄 서야 되고 번호표 먹고. 영화는 어때? 영화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제 막 주장할 때 한국 영화가 그 외국 영화 들어오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은 뭐야? 오징어 게임은 스크린 쿼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갔나요? 하여튼 일면 맞습니다. 일면 그 비트코인 전기를 다시 통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지가 필요하지 비트코인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어떤 상황이에요? 봉쇄가 됐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갔거나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가서는요. 어차피 전기가 배터리 제2차, 2차 전지도 오래 못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태양광은 무인도에서 쓸모가 있겠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태양광 패널을 많이 사게 하는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그 발전 산업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그 돈을 갖고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 경제한다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는 단지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래니까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거래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철강무역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요, 진짜. 믿질 않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작을 할 때, 한 도시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계산했더니, 관료들 계산했을 땐 2주밖에 못 버티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창조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뭘 거래했겠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꼽쳐뒀던 거를, 야, 내가 이번에 조금만 좀 다이어트하고, 저 부잣집에 저 그림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 부자들은 계속 자기 이제 그림들, 도자기들, 뭐 이런 예술품들 내놓고 명품, 야, 이건 진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이제 숨겨놨던 빵과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없었던 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창조라니까? 이걸 믿질 않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내가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뢰가 없고 봉쇄가 되면 진짜로 전기를 만들 2차 전지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진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쌀을 져야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지정학 공부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시경제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런 머리가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근대적인 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침팬지처럼 생각하지? 왜 다 자급자족을 해야 생각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정학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하는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로 줄을 섰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는 그 배가 인터셉트 당할 수 있다니까요. 기름을 실은 채.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을 훈련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미시경제학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맞는 거는 맞아요. 특히 신뢰죠, 신뢰.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 사람들 간의 신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신뢰가 있다면 진짜 창조랑 똑같다니까요. 그 신뢰만 있으면 남는 데서 부족한 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업이고, 그 시간을 보내면 그게 금융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다면. 근데 신뢰가 없다면, 봉쇄가 되면, 그러면 진짜 머티리얼리즘, 진짜 그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물질만이 진짜 내가 철강무역 해가지고는 우리 애들 못 먹여 살리는 거야. 로봇 태권부인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먹여 살리려면 쌀이 최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2부에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끝이 뭐냐면 다시 누가 어떤 박쥐들이 짱이 되는 세상이 오냐면 다시 진짜 흡혈을 하는 박쥐들이 짱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신뢰가 무너지면 사냥하고 쌀 농사 짓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여의도에 있는 뭐 고액 연봉자들, 뭐 비행기 파일럿들, 뭐 정치가들, 금융인들 다 싹 다 무능해지는 거죠. 신뢰가 없다면. 네. 여러분들은 제 논리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기지 마세요. 이것은 머리 진짜 좋은 그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에서 쌓아놓은 얼개기 때문에 거기다 딱 비트코인만 껴다 놓으면 되는데,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 싫다 보니까 지들이 떠들어야 될 걸 비트코인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서.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갖고는 말 못하는 줄 알면서, 그런 익명성까지는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냥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실험 같은 어린 애들이 그냥 막 모아가지고 이게 마약할 수 있는 자유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야지 1달러가 넘으니까 그런 미필적 어떤 그런 고의,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지금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 논쟁에 뛰어들면 게임 끝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그냥 저의 오피니언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세계 중에 학문으로 안 보니까 자꾸 황당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신뢰 기반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우리는 생산은 전문적으로 하지만 소비는 전문적으로 하면 뒤지는 거예요. 소비는 우리가 총합적으로 해야지. 소비는 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기를 토해낸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쌀, 고기, 이것도 랩이다, 그지? 쌀, 고기 만드세요.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서 누가 왕이 된다? 네, 쌀과 고기를 가진 자, 만드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뢰가 있는 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친환경이 맞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양보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맞는 거야. 제가 맞는 거야. 이거는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면 알아요. 이게 왜 맞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거를 우기고 있는 POS 혼내줘야 돼. 이거는 진짜 이 이슈에서만큼은 POS가 뭐 나름대로 이더리움 POS 가래니까 스마트 컨트랙 하려면 뭐 그거 가지고 시비 난 걸 거야. 난 잘 모르겠어. 그게 해봐야 알지. 진짜로 이론적으로 면역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뭐 탈중앙화, 그 영일이들처럼 싸우지 말자고. 탈중앙화는 뭐지? 아휴, 비트코인 정도면 탈중앙화 된 거고, 뭐 하여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고, 공부가 덜 됐는데, 봐야 알겠어요, 이건. 근데, 가려면 가는 건 가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기스를 내고 가려고 그래? 니네만 턱수도 입으려고 그래, 왜?